오늘 영상은 이전에 올려드렸던 원피스 독자만 누릴 수 있는 최고 꿀팁 영상에서 알려드린 원피스 위키를 찾아보던 와중에 원피스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 이런 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번역하고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번역이 잘못되었다든가 하는 부분도 몇 개 있는데 그런 건 아무래도 서양 쪽이다 보니 저희한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원피스 위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점 유의해주시고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밀짚모자 해적단의 부선장은 조로다. 조로는 첫 동료긴 한데 다른 인물들은 부선장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 것에 비해 조로는 그런 게 나온 적도 없고 작중 다른 인물들 누구도 조로에게 부선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로의 공식적인 역할은 전투원이고 루치도 조로에게 넘버2라고 부르지 부선장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조로가 유일하게 부선장이라고 언급된 게 실사판에서 그렇게 언급됐다고 하네요. 야마토의 성 정체성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서양에선 아무래도 LGBT 이런 주제에 민감하다 보니 이런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네요. 여러가지 주장이 있는데 원피스 공식 팬북 비브르카드에 키쿠노조는 성별의 남성 괄호 열고 여자의 마음을 가진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야마토는 그냥 대놓고 여자라고만 표기가 돼 있다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여자라는 건데 루피가 야마토를 야마오라고 부르는 건 로우와 키드를 각각 토라오나 기자오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름에 오라는 전미사를 붙이는 게 남성을 의미하는 오토쿠라는 뜻이라는데요. 주변 사람들도 남자로 대해준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뭔가 명확한 해석이 아니라 찝찝하네요. 오다 H로가 원피스는 80%가 진행됐다고 했으니까 원피스는 곧 완결이 날 것이다. 오다 선생님은 2018년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80% 정도 진행이 됐다고 했습니다. 혼마데카TV 인터뷰에서는 100권 조금 넘어서 완결이 날 거라고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오다 선생님은 2012년엔 원피스가 60% 정도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2018년에는 65%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거나 편집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스토리를 자주 바꾸고 처음에 계획한 거랑 다르게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4권에서 어인선편은 금방 나온다고 했는데 61권에 와서야 나온다던가 와노쿠니가 17년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2018년 중순에 시작했던 걸 생각하면 원피스가 언제 끝난다더라 이런 말은 믿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다 H로 말로는 예전에 등장한 보스가 밀짚모자 해적단에 합류한다고 하던데 이 주장은 오다 선생님이 2008년 12월 21일 점프페스타 2009에서 발표했는데 원문을 해석하면 예전 에피소드의 보스를 동료로 만들어서 신세계로 간다. 하지만 이 주장 이후 지금까지 새 동료는 징배밖에 없었죠. 다만 이 발언을 한 게 525화 연재 중이었고 즉 임펠다운 편에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버기와 크로커다일 같이 과거의 보스들과 팀을 이루는 걸 말한 것 같네요. 오다 H로가 새로운 선원들이 밀짚모자 해적단에 합류할 거라고 하던데 이건 오다 H로 선생님이 2014년 차이나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그리고 새로운 동료가 있을 거고 그들은 연이어 나타날 거예요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인터뷰 이후에 합류한 건 징배밖에 없지만 아마 밀짚모자 대선단을 이야기한 게 아닐까 싶다고 하네요. 루피는 작품 내에서 생각이나 독백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아마 이건 54권 SBS에서 유래한 걸 텐데 54권 SBS에 따르면 루피는 생각할 바에는 행동으로 옮기는 성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각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해명한 이력이 있네요. 생각이 그대로 등장한 장면이 하늘섬에서 종을 울릴 때인데 이건 크리켓에게 전하는 외침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고 합니다. 아카이누가 주인공이면 1년 안에 완결이 난다. 이 오해는 사운드 레코딩 매거진 2012년 4호에 게재된 오다 H로 선생님과 나카타 야스타카님의 인터뷰에서 유래됐는데 현실 시간으로 연재 기간이 1년도 안 됐을 거다라는 주인공이 강력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시로 든 것 뿐이라고 하네요. 악마의 열매를 먹으면 그 열매의 이름을 알게 된다. 사실 그렇게 알 수 있진 않고 45권 SBS에 따르면 모든 악마 열매 능력은 도감이 실려있다고 합니다. 고무고무 열매같이 애초에 그림까지 도감이 실려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림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먹고 나서 어떤 능력인지 도감을 뒤져봐야 능력의 이름을 알 수 있다는 것 같네요. 카이도는 죽고 싶어한다. 카이도는 첫 등장부터 취미가 자살이네 뭐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죽음이 사람을 완성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흰수염의 죽음처럼 거대한 전쟁을 하며 죽음과 함께 오는 영광을 찾는 것 같다고 하네요. 검은색 번개가 나오면 누가 폐영색을 휘감아서 공격한 거다. 원피스 782화에 처음으로 폐영색이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당시 루피는 페이감을 사용하긴커녕 존재조차 몰랐죠. 그냥 자주 쓰는 연출이기 때문에 검은 번개만 보고
와, 저거 페이감 아님? 하진 말라는 것 같네요. 자연계 능력자들은 능력으로 변신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아마 이건 스모커가 자연계인데 뭐 무장색 아이스크림에 닿았다던가 루피한테 몸통 박치기를 당한다던가 하는 장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초반에만 이런 장면이 나온 걸 보니까 당연히 설정 오류겠죠? 로드 포네그리프 3개만 찾으면 라프텔에 갈 수 있다. 모든 포네그리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아이디어는 작중에선 나오지 않았는데, 원피스 세계관에서 세계 지도가 정확히 나와 있다는 언급도 없고, 세계를 연결한다고 해도 결국 광범위한 위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로빈은 2년 전에 피부가 까맸다. 이건 애니메이션 한정으로 애니에서만 까만 피부였고 만화책에선 원래 흰 피부였습니다. 애니메이션 팀의 실수라고 밖에 할 수 없겠네요. 오다 H로는 알라바스타에서 페루를 살린 걸 후회하고 있다. 페루는 원래 죽었어야 했는데 오다 H로가 9.11 테러 때문에 마음을 바꿨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루머 중 하나가 있죠. 페루를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식사하러 간 식당에서 여자애가 페루의 죽음을 슬퍼하니까 뭐 취소했다. 알라바스타의 연재가 마무리되던 2001년 말, 페루가 죽는 208화는 9.11 테러 2개월 뒤인 11월 19일에 연재가 됐습니다. 2001년 10월 1일 소년점프 44호에 공격을 비난하는 작가 코멘트가 있었지만 그게 페루를 살렸다는 증거는 없고, 2018년 7월 24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캐릭터를 죽이지 않는 이유는 전투가 다 끝나고 연회에 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오다 H로는 초반에 크로커다일을 리타이어 시킨 걸 후회한다. 그런 건 아무런 곳에서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캐릭터는 현상금이 더 높으니까 저 캐릭터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현상금은 강함의 척도가 된다. 이건 당연하게도 현상금은 강함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 정부에 대한 위협의 척도에 따라 현상금이 정해지죠. 로빈이 8살에 책정된 현상금이 그 전에 강력한 빌런보다 높은 7,900만 벨인 걸 생각하면 간단하죠. 샤번디 제도에서 도착했을 때 루피는 이미 칠무회를 둘이나 쓰러뜨리고 CP9까지 쓰러뜨렸는데 민간인을 많이 공격한 키드보다 현상금이 낮았던 걸 생각하면 현상금이 절대적인 강함의 척도는 아니라는 거죠. 밀짚모자 해적단은 이름만 해적단이지 사실상 해적이 아니지 않냐. 여러 팬들이 밀짚모자 해적단이 해적질을 안 하기 때문에 해적이 아니라 혁명가에 가깝지 않냐는 말 같습니다. 현실에 있었던 해적들을 생각하면 무고한 상인이 해적으로 취급되기도 했었고, 노예로 살다가 탈출해서 해적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어떤 나라에선 사력선을 고용했는데 불법으로 바뀌었다던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밀짚모자 해적단이 한 범죄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본인을 해적이라고 선언, 루피는 항상 본인이 해적왕이 될 거라고 소리치고 다니는데 아론파크에서 나미가 네즈미를 패면서 공식적으로 해적으로서 수배자가 됐습니다. 세계 정부의 깃발을 태우면서 전쟁 선언, 해군 공격, 처음에 루피가 한 대사 중에서도 해군과 싸우면 정부에 반역한 악당이 된다, 이런 대사가 있는 걸 보면 나쁜 짓이란 걸 알고 있는 거죠. 인질 잡기, 어인섬에서 넵튠왕과 경비병들을 인질로 잡았고 노예 경마에서 천룡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약탈, 스카이피아에서 금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뭐 베라미를 이기고 크리켓의 금을 약탈한 것이나 나미가 도둑질했던 것이나 프랑키가 애초에 우소백의 돈을 뺏은 것도 약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략은 나라에서 용병을 고용하는 느낌인데요. 이가람이 돈을 주고 얘네를 고용했었죠. 이걸 사략으로 쳐야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죄수 해방, 조로, 로빈, 프랑키는 원래 잡혀갈 운명이었는데 해방됐고 임펠다운에서 루피와 일행이 여러 탈옥시킨 전적이 있습니다. 살인과 살인미수, 조르는 합류 전부터 현상금 사냥꾼으로 활동하면서 이미 살인을 많이 저질렀다고 하네요. 암시장 이용, 프랑키가 아담을 구매하려고 암시장을 이용했습니다. 금지된 연구, 로빈은 정부에서 금지한 포네그리프 해독이 가능합니다. 국가 전복, 드럼왕국에서 와포를 쫓아냈다거나 드레스로자에서 도황을 쫓아낸 게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정부 재산 파괴, NES 로비, 임펠다운, 마린포드가 전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혁명군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혁명군은 대의를 위해서 항상 싸우지만 밀짚모자 일행은 대의적으로 싸운다기보다 동료나 친구가 다치거나 불합리한 일에 관련되었을 경우에만 관여한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하네요. 공백의 100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서양 사람들 중에선 800년 동안 공백의 100년 존재 자체가 이렇게까지 말소된 게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나 봅니다. 공백의 100년 후 800년 동안 세계 정부는 전 세계를 조작했고 유일한 정보는 포네그리프가 다인데 읽으려고 하는 족족 다 죽여버리니까 말소가 되는 게 당연하겠죠? 용암은 불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불이 용암보다 온도가 높은데 왜 용암이 불을 이기냐, 이런 내용 같은데, 용암이 불보다 강한 이유는 밀도가 높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화재의 발화원을 덮어서 화재를 진압할 수도 있고, 물리학적으로 액체인 용암을 가스인 불에 밀어넣으면 보통 불이 밀려난다고 하네요. 톰은 태양의 적단이었다. 문신을 보면 알 수 있다. 비슷한 문신이긴 한데 시간상 태양의 적단이 결성되기 훨씬 전에도 있던 문신입니다.
아트북 인터뷰에 따르면 극장판 스트롱월드가 2년 전 루피의 마지막 전투였다. 네, 오다 선생님의 인터뷰에 따르면 만약 이게 전부 정사로 편입된다면 17살 루피의 마지막 모험이 될 것이다인데 뭐 결국 비정사니까 별 신경은 안 써도 되겠네요. 모리아가 정상결전 햇빛 아래에서 좀비를 소환하는 건 설정 붕괴다. 그림자를 뺏긴 사람이 햇빛에 맞으면 사라지는 거지 좀비는 별 상관이 없는 듯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